네, 박찬종 변호사님, 오늘은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저 국가의 어른으로서 쓴소리도 해주시만 사법부의 법률가의 또 대선배님이시기도 한데 지금 민주당이 그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협박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뭐 압도적인 표로 이게 당선되니까 이재명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당대회부터 평가해 주시죠.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이 54년에 창당되고 꼭 70주년 되는 때에 이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네. 이게 요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다. 예. 이재명은 민주당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재명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완벽하게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먼저 전당대회도 뭐 압도적으로 됐지만 이번은 완전히 반대파를 제거해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거를 통해서 이번 전당대회에 걸림돌이 될 요소는 철저하게 이렇게 몰아내버리고 숙청했다고 봐야지. 숙청. 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먼저 번 전당대회 경쟁을 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의원 같은 분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 네. 그러니까 지가 보장하겠다는 소리 비슷한까지 했는데도 이번 공천 과정에 아주 야멸차게 네. 제일 먼저 정봉주 후보를 세웠다가 말썽이 있으니까 탈락. 두 번째 여성 후보 듣도 보도 못한 비연고자를 세웠다 탈락. 세 번째로 그 이재명 측근 무슨 대변인하는 사람을 내세워가 그래 하여간 철저하게 박용진님을 짓밟았지요. 네. 그래갖고 또 탈락시키고 그러니까 뭐 반대파를 완전히 숙청했다고 봐야지. 그렇죠. 예. 북한에서 숙청이라 하면 뭐 남로당 박은영파를 비롯해갖고 뭐 소련파, 중공파 이게 56년 종파전 사건 이렇게 숙청할 때 그 숙청은 죽이는 거거든. 네. 죽여 시체의 흔적도 없어버려. 그래갖고 뭐 항일 독립 투사들이 전부가 그걸 이제 혁명 열사능에도 그게 안장돼 있지 않고 시체도 다 어디 불태워 다 없애버리고 그게 숙청인데 민주 공화 자유민주 체제 헌법 아래서 이게 숙청 행위 북한을 닮은 이런 숙청 행위를 국민들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민주당의 개딸이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강경판들이야 좋아라 박수 칠지 몰라도 이게 자칫 말이죠. G7 국가에서 우리가 탈락할 위기에 있습니다. 네. G7 국가가 제2지분 7 국가라고 하는 게 인구 5천만 이상, 국민 소득 3만 불 이상, 민주 자유 체제를 공유하는 나라. 네. 미국, 일본, 이태리,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대한민국. 그런데 나머지 6나라는 자유민주 체제를 잘 진행하고 지키고 있잖아요. 예. 그 대한민국이 의석의 과반수를 넘는 것을 차지한 국회에서 야당 지도자가 정과에다가 재판받고 그리고 전당대회라고 이런 식으로 숙청행위를 하고 이게 G7 국회에서 그 밀어내지 가만히 있겠나요 이게? 예. 요즘 지금 세상은 워싱턴하고 한국하고 이게 같은 시간에 분초를 다툴 것 없이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한다 워싱턴에서 그럼 즉각 우리도 그대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시카고에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 열리고 있는데 지금 사흘째 나흘째 어떤 사람이 나와서 연설한다 하면 그 시간마다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네. 그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완전히 조롱거리로 해외 토픽으로 이게 장식되고 이런 창피가 어디 있나요? 네. 근데 이번 그 전당대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봉규 TV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강경파들은 이재명을 포함해가
집단적 정신분열증에 걸려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광란 행위를 하지요. 네. 그래서 뭐 요 부분 내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최민희 의원이 최고위원에 나와가지고 중반전까지 5등 아니면 6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봉주 후보가 1등을 하다가 중반전에 조금 밀렸는데 정봉주 후보요. 예. 마지막에 그 서울 지역 그 당원 투표를 앞두고 최민희 의원이 그 국회의원이니까 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날 의안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장의 그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 때문이다. 그래서 그 부부는 살인자다. 이 살인자에게 국권을 맡길 수 있냐. 이런 망발을 하는 발언을 했거든. 네. 그거 인과관계도 전혀 없고 그걸 의안하고도 전혀 관계없는 일이야. 네. 그런데 그걸 사과도 안 하고 뭐 그러고 이제 서울 지역 당원 투표를 앞둔 집회에서 이 얘기를 또 꺼내서 그 당원들 앞에서 예. 그리고 분명히 표 얻으려고 하는 짓 같은데 그 화면 못 보셨어요, 이 대표? 예, 봤습니다. 예. 그 연설하는 게 광기야. 주먹을 부르르 떨면서 말이야. 어? 예. 하이 옥탑으로 살인자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뭐 환호하고 막 열렬한 박수가 쏟아지고 그리고 그 뒤에 투표 진행돼 갖고 2등으로 등극하더라고. 예. 이거 사과해야 돼요. 사과해야 돼요. 그 최민희 의원은 변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야. 예. 그리고 국민권익위원장을 하는 사람인데 아니 도대체 그 권익위원회 국장이 스스로 목숨 끊은 거 하고 윤석열 부부가 그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야. 예. 그래서 나는 이봉규 TV를 통해서 최민희 의원에게 아, 전현희 의원입니다. 전현희. 제가 네. 제가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네. 최민희 의원에게 내가 묻고자 한다고. 전현희 의원이요. 네. 전현희 의원입니다. 예. 최민희도 비슷한 사람이 그 비슷한 사람이 돼가지고 예예. 혼동을 예예 맞습니다. 전현희 의원. 예. 어떤 전현희 의원에게 네. 그 윤석열 부부가 살인자라고 하는 거 그 진상을 얘기하고 터무니없는 발언이니까 사과하라는 거하고 첫째. 네. 둘째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전현희 의원 아주 가까운데 살인자로 불릴 만한 사람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죠. 연쇄살인범이죠. 예. 이 대표 센스도 빠르시네. 예. 예. 그게 말이죠. 5명에서 목숨을 끊었잖아요. 6명입니다. 예. 6명이죠. 예. 그중에 뭐 4명은 빼놔놓고선 2명 말이에요. 유한기 성남시 개발본부장. 예. 그 다음에 김문기 개발처장. 예. 아무 관련이 없다고 자기 딱 잡았대요. 네. 한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은 그 사람 직무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예.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현희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갖는가 내가 묻는 겁니다. 네. 그래. 예?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를 살인자로 한다면 이재명에 대해서도 그 이상의 강도로 갖고 얘기해야 그것이 법조인의 양식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번 이 전당대회는 그러니까 집단적 정신분열 정세의 극한점에 이른 광기의 전당대회였다. 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네. 이 광기 전당대회에서 이제 선출된 김병주 최고위원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최고위원 이뭔가 하는 최고위원이 거의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 김병주 최고위원은 아주 똑떨어지게 이런 발언을 했어요. 법원이 이 최고위원 회의는 전당대회 바로 다음날 첫 최고위원회에서 네. 이제 김병주 그 지역구가 뭐 구리 어디 근처인데 육군 대장 출신이죠. 네. 김병주 최고위원. 육군 대장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굉장히 높은데. 그러게요. 저는 예비역 대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훈련 받을 때 교관이 어떤 군인 예절을 가르치면서 이게 길거리 가다가도 장군 차가 지나가면 별판을 보면 가다가 멈춰 서서 경례를 붙여라고. 네. 그래서 나는 그렇게 꼭 했어요. 근데 이제 그 80년대 이후에는 장군들이 별판 안 붙이고 다니니까 지금 별판 붙이는 잘 볼 수는 없지요. 예. 그러나
내가 61년 8월에 임관을 했으니까 그때는 다 별판 붙이고 다 다닐 때입니다. 집차에. 예. 꼬박꼬박 그렇게 했다고. 예. 그러니까 대장이라고 하는 거는 만날 일도 없고 하늘처럼 높거든. 예. 그런 육군 대장 출신이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지낸 지역구 국회의원도 하고 한 사람이 그 최고위원회에서 대표 발언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판결이 예정되어 있는 사건이 2개입니다. 재판 진행 중인 건 엄청나게 많고 예. 우선 2개,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하나는 위정교사 2개가 예.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판결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2개 판결, 특히 공직선거법 판결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네. 그러니까 이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두 재판부가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할 때 네. 이는 무죄인 무고한 사람을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가 유죄에다가 더더구나 이게 비선거권 박탈령을 선고하면 이거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예, 그렇게 협박을 했죠.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 저항을 예비역 육군 대장이 군복 입고 나와가지고 예비역 대장이 현역 때 군복 입고 나올 수도 있지. 나도 현역 때 대위 군복 입고 나갈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갖고 이게 소요를 일으켜서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것인가? 하여간 이런 폭탄 발언을 했는데 우선 이 발언 자체는 말이죠. 특수공무 집행방해죄입니다. 예, 예, 예.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협박 폭행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 사건을 맡은 2 재판부 판사들에 대해서 협박하는 거거든. 협박죄는 안 됩니까? 아니 협박죄 특수공무 집행 협박죄니까. 아, 특수공무 집행 협박죄. 아. 형량이 훨씬 높지요. 그렇죠. 예. 내가 지금 조문을 안 찾아봐서 그런지 아마 10년 이하의 징역이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예. 이 공무집행방해죄는 그보다도 형량이 낮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협박 폭행하는 경우 이건 단순히 혼자 사는 경우 혼자서 협박하는 행위인데 요거는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그 집단을 등에 업고 법원에 대해서 협박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중의 힘을 빌려가지고 협박하니까 그러니까 특수한 협박이다 이거지. 특수공무집행 협박죄네. 예. 단순한 것을 혼자 하는 것이고 예. 집단적으로 했단 말. 네. 김병주 최고위원이 그 발언할 때 다른 최고위원도 유사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집단적으로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발언까지도 하느냐 하는 것은 이게 민주당이 이번에 어버이 민주당의 이재명 어버이 수령 김일성 호칭이 있듯이 아버지 이재명이 이제 확인되는 전당대회를 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아주 광기에 휩싸여가지고 그러니까 검사는 일찍이 검찰은 아주 짓누르고 있잖아요. 네. 2명이 탄핵했고 4명 지금 탄핵 발의 중에 있잖아요. 그게 네. 전부 이재명 사건 관련 검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검찰에 대한 탄핵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법원에 대한 협박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이번에는 이 김병주 등이 직접적으로 법원에 대한 이런 협박 행위를 하고 있다. 근데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법률상으로도 그렇고 정치 도의상으로도 그렇고 상권 분립의 정신에 비춰봐서 그렇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 측의 입장에서 반성해야 할 점을 내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3,200명 법관 전체가 이런 협박에 휘둘리지 않지요. 네. 절대로. 그러나 3,200명 중에 지극히 인류의 일부가 이재명과 관련된 구속영장 청구 사건과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 공직선거법 위반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이 2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공직선거법 그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을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 판결해갖고 무죄 확정을 시킴으로써 이재명이가 정치에 살아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권순일이가 로비 당했다 하는 것은
김만배로부터 로비 당했다는 것은 잘 알려졌지요. 예, 그럼요. 예. 네, 그 판결 선고 전후 8번을 방문했다. 그 대법관실을. 네. 변호사인 나도 대법관실 함부로 못 갑니다. 그러게요. 승인이 예. 나야 가는데 8번 들락날락 했는데, 그러니까 대법관실 들락날락 할 정도면 밖에서 안 만났겠나? 네. 저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 판결을 해놔놓고 그 직후에 대법관 임기가 끝나자마자 변호사 등록 안 하고 김만배의 화천대유에 고문 변호사로 고문료 받아먹은 거 이번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난주에 불구속 기소돼갖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자격 박탈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대법관이 이재명에게 굴종적인 판결을 했다. 네. 그 다음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 사건을 영장 기각했다. 그 국회가 체포 동의안에 동의했습니다. 네. 기억하시지요? 네네. 이재명 의원은 구속해도 좋다. 이 국회의 의결로 유창훈 부장판사한테 우리 국회는 이 이재명 의원 구속에 동의한다는 확실한 결의안을 보냈어요. 그런데 기각했다. 영장 기각. 그 영장 기각한 사유가 아주 해괴한데 지난번에 나 이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영장 기각이 아주 해괴하다. 네. 그러니까 막 해괴하다는 것으로 내가 간단히 네.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권순일, 유창훈 이런 판사들의 이런 행태가 법원 일부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왜? 이재명 그 집단들이 얼마나 거세면 이렇게 우리 동료 선배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다소 우려할 만한 심리에 빠져 있지 않느냐 하는 네. 이런 면이 있는 데다가 그 이번에 완전히 어버이 민주당을 이재명을 모셔놓고 그 강경파들이 드디어 첫 최고위원회에서 법원을 협박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네. 이제 내가 진단을 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협박하는 이게 김병주 최고위원이나 그 다음에 살인자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전현희 의원이나 이거 일단 이 국회의원 이 둘을 탄핵을 해야 되는데 네. 탄핵 수단이 없지요. 네. 왜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도 없고 그 다음에 국민이 개별 국회의원에 대한 이 소환권도 없고 있다면 국회 징계위에서 징계 결의를 해가 본회의에 제적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제명당합니다. 근데 제명할 수도 없죠. 예. 이 국회 불가능한 일이 원천적.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형사사건으로 그 특수공무집행방해나 명예훼손죄 같은 걸 다뤄야 되는데 그게 어느 세월에 3심까지 가겠습니까? 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판이니까 1단계로 대법원장이 나서야 됩니다. 아,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대법원장이 나서야 됩니다. 그분이 요즘 왜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그러니까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법관은 판결로서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에게 기자들이 이 재판 유죄할 거요, 무죄할 거요, 가령 이래 묻으면 네.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 해야지요. 그렇죠. 예. 내가 판결하는 거 기다려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원장이 연합부에 회부된 판결의 재판장이긴 하지만은 그건 뭐 가끔 있는 일이고 대법원장은 평소에 3,200명 법관에 대한 이게 법원 행정 책임자고 동시에 사법권 독립을 지키기 위한 총사령관으로서 모든 법관에게 헌법에 따른 판결을 하고 재판해야 된다. 법관은 헌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그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 그리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 조항에 모든 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실천해 주는 것은 결국 법관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법관의 총수가 이런 민주당의 의원들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협박을 받고 있는데 네. 입을 다물고 있다.
말이 안 되지. 네. 말이 안 되지. 예. 이런 일에 대해서는 10번이고 20번이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대법원의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도 경고를 해야지요. 민주당에 대해서도 경고를 해야지요. 네. 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전체 법관에 대해서도 독려를 해야 됩니다. 네.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라. 그리고 모든 정치적 사건 이런 건 신속히 안 하니까 자꾸 이런 부작용이 생기니까 신속 공정하게 해라. 그게 헌법 정신 아니냐. 네. 1단계로 저는 오늘 이 사태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강력하게 네.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이러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걸 준엄하게 나무라는 기자회견과 성명을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꼭 해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예, 그래야 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에서 그 아주 호기롭게 말씀하셨거든요. 신속하게 재판해야 된다. 그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 어떻게 보면 좋은 말 다 했는데 결기가 느껴졌거든요. 그때 표정이나 이런 게. 그리고 그 뒤에는 조용하지? 그럼 결국 이런 깡패 집단에 이 무법 천지 집단에 눌린 것인가?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마지막 사법부가 마지막 보루인데 진짜 입도 아프네요. 이번엔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 해주시겠죠.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깡패 집단이 이길까요? 올바른 국민들이 이길까요? 전쟁으로 가야 되나요? 조희대 때문에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